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입니다. 오늘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2007년부터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진료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크론 환자들이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하지 않고 고기 위주로만 먹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채식만 하고 혹은 고기 위주로 먹고 한다고 해서 병이 낫냐? 그럼 낫지 않았어요. 안 낫으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뭔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실은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위가 술입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되고, 치료를 종료한 후에,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넘게 계속 이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치료하고 이제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술 마시고 자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당연히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위가 항생제, 마취제, 감기약, 진통제, 예방접종 이런 것들인데요. 차례대로 보면 항생제 요것도 제가 영상을,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항생제는 쉽게 말해서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생제가 딱 들어오면 어떤 이렇게 상처나 이런 데서 이제 감염된 것을 세균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 몸에는 사람의 체세포, 피부라든지 내부 장기 이런 것들의 세포 숫자가 30조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내 세균은 무려 38조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 내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38조 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숫자 30조 개보다 훨씬 더 많죠. 복합 항생제를 여러 개를 복용을 하면은 장내 세포가 회복되는데 3개월, 6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연구 보고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대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요즘 밝혀진 거는 대장 내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대장 내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음식물을 다시 소화대사를 하고, 그 소화대사된 것들 중에서 사람 몸에 전체 흡수되는 영양소의 한 20% 정도는 대장에서 세균이 대사한 산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 내의 장내 세균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양소, 그거를 재흡수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알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대장을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대장을 전절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절제라는 건 이제 대장을 다 잘라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장을 조금씩 절제하는 거, 이거는 큰 문제 없다, 소장 길이가 6m, 7m 정도 되니까 한 30cm, 50cm 한두 번 잘라내는 건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을 3분의 2 이상 잘라내거나 대장은 전절제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대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장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돼요. 대장을 전절제를 하게 되면 그럼 대장이 없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바로 항문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소장으로 나오는 구멍을 배 쪽으로 내서 이 대변 주머니를 차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면은 그 직장 쪽으로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소장을 항문 쪽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일단 이 대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당연히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대장 쪽으로 바로 연결하게 되면 대변을 만들 수 있는 대장이 없어지니까 소장에서 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대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5회에서 6회 정도는 그냥 설사를 하게 돼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과민한 분들은 하루에 10번 이상 대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한약이랑 약침으로 이제 치료도 많이 하고, 치료한 환자들,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논문도 많이 내고 했잖아요. 치료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장을 전절제한 환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대장을 다 잘랐는데 하루에 8번, 10번 이상 대변을 보게 된다. 이거 조금 낮출 수 없겠느냐, 한약을 먹고. 사실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대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대로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되는데, 대장을 전절제한 환자들은 조금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병원에서 대장을 꼭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한의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감기는 사실은 가벼운 감기는 굳이 감기약을 많이 먹거나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감기약은 사실은 많이 안 먹이실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감기약에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왜 항생제를 쓰냐. 심지어는 감기에 스테로이드 쓰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약국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감기약을 양약을 절대 먹이지 않는데, 한약으로 먹이면 되니까 절대 먹이지 않는데, 저희 첫째가 조금 어릴 때 얘가 이제 한약이 쓰니까 이제 그때 되게 안 먹으려고 그랬죠. 막 울고 막 떼쓰고 이래가지고 한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애 엄마가 이제 근처에 유명한 소아과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소아과에 데려갔었는데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막 엄청 대기도 많았고, 뭐 가면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데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애를 등록을 해가지고 2시간 있다가 이제 가서 진료를 받고, 뭐 의사 선생님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고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애 감기약에 소론도를 처방했더라고. 소론도 스테로이드거든요. 프레드니솔론. 우리 애가 그때 감기가 굉장히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학을 떼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뭐라고 하고 다시는 가지 않는데,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 그냥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약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약이 물론 2차 감염이 있다거나 세균 감염이 있다거나 뭐 항생제를 써야 되지만, 그런데 필요 없이 감기약에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취 수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 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다 좋아졌어. 궤양성대장염 환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여기 쇄골이 부러졌어. 쇄골이 철심을 박았네. 근데 쇄골이 부러지고 철심 박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악화됐어요. 그래서 또 한 6개월 정도 치료해가지고 또 안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끝내자 이러고 있는데, 이 환자가 또 괜찮으니까 철심을 빼는 수술을 또 했어요. 근데 철심 빼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심해지네.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 또 치료를 더 해가지고 다시 안정을 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마취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몸에 전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을 때나 마취 수술을 하는 게 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 나이가 좀 더 들거나 면역계에 문제가 있거나 면역력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들을 하고 나면 몸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토막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실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웃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전신 마취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전을 모릅니다. 약물이 들어가서 뭐 혈관이나 아니면 호흡으로 해서 약물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마취가 돼서 이제 전신 마취가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알고 나면은 사실은 양방에서 하는 게 조금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통제는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들 사용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단기간 짧게 쓰시는 거는 보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짧게 써도 뭐 악화되는 환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단기간 짧게 쓰는 거는 보통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독한 진통제 사용을 장기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환자들도 당연히 악화되고요. 신독성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옥시코돈이나 뭐 이런 마약성 진통제가 너무 많이 처방되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양방에서 너무 막 처방이 되고 있으면 미국처럼 결국 문제가 될 겁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줄여주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당연히 있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죠. 그 예방접종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미 말이 많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필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익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하지만 예방접종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별한 예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스크랑 뭐 예방접종 이게 굉장히 뭐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보고 있던 환자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맞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악화된 환자들이 많아요. 최소한 제가 보고 있던 환자들의 30% 이상은 정말 많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도 조금씩은 악화됐어요.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예방접종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약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학조미료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거, 공장에서 뭔가 제조되어서 나왔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화학 첨가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보존제라든지 뭐 착색제, 뭐 이런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제품을 뭐가 뒤집어서 봤는데 뭐 아질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첨가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첨가물들을 물론 뭐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자주 많이 먹을수록 악화됩니다. 분명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찬음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조심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찬음식을 먹어서 나빠지는 환자들도 특별히 있어요. 크로니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찬음식을 먹어서 악화되는 분들이 사실 있고,
어떤 분들은 특정한 유형의 환자분들은 찬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논문도 발표를 했었고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5가지, 지금은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가 차가지고 문제가 되는 환자군들이 3가지 정도 군이 있거든요. 그 3가지 정도 군들은 배가 차가울 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악화가 되지만 나머지 3가지 군들은 사실은 찬 음식 먹어도 악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조금씩 찬 음식 드셔도 상관없어요. 환자분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찬 음식 먹어서 나빠지시는 분들하고 찬 음식 먹어서 나는 별 탈 없더라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위가 이제 매운 음식인데, 매운 음식은 찬 음식과는 달리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속이 쓰리거나 매운 거 먹고 나서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매운 거 먹고 나서 설사를 하는데 항문 쪽에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이걸 항문 자결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전부 매운 음식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매운 음식 먹고 안 좋아지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 정도나 저학 어린 애들은 김치 정도도 맵다고 하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김치 정도도 맵다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대부분 뭐 신라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요 정도만 먹어도 뭐 맵다, 속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은 사실은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매운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런데 전혀 안 먹으면 역치가 점점 낮아지죠. 외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 거의 먹지 않으니까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운 음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운 음식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먹으면 또 역치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매운 거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맞춰서 그 정도는 이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대부분 매운 음식 먹을 수 있게 되죠. 너무 매운 거 드시면 당연히 안 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음식 조심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을 가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번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